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천 지역의 우주항공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에 관련 산업 육성이 포함된 가운데 지역사회에선 복합도시 조성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미국 콜럼버스 주립대 총장과 학생들이 K기업가 정신을 배우기 위해 진주를 방문했습니다. 양 도시의 교육과 문화, 산업 홍보를 위해 진주시 경상국립대 등과 다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남해 마늘이 올해 좋은 기후 덕분에 생산량이 크게 늘어 소매식과 함께 본격 출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생산비 증가와 고령화로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등 마늘 주산지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식품 소매점이 없는 이른바 식품 사막화로 농촌 마을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함양 마천면에선 생필품을 싣고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정방 사업이 시작돼 눈길을 끕니다.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운 날씨와 극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산사태와 하천재해 지하공간, 공사장 등 4대 재해 취약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피 지원과 구호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 초청해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업체가 밀집해 있는 사천은 새 정부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에 관련 산업 육성이 포함되긴 했지만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는데요. 지역에선 복합도시 조성을 국정과제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사천에 밀집된 우주항공산업의 향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만 본다면 일단 청신호입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우주항공과 방산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대선 유세 중엔 민주당 고위 인사가 지역 경제계와 만나 새 정부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정부는 선거 전에 최고위원이 세 차례나 우리 지역을 방문하여 항공 방위 산업은 대통령의 주요 공약에 포함시켜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하였고 우주항공 국가산단을 우주항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약속 또한 받았기에 우리 지역의 미래 산업은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산단에 대한 육성과 항공 분야 연구개발 지원도 약속한 만큼 후속 조치가 국정과제에 포함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2030년에 예정된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우수인재와 기업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복합도시를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천시는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지역 현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복합도시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이스트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과 항공 MRO 지원 법안 제정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K기업가 정신을 배우겠다며 미국 콜럼버스 주립대 총장과 학생들이 진주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진주시 경상국립대 등과 다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한편 K기업가 정신과 관련한 특강을 듣기도 했습니다. 진주의 아름다운 풍경에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김순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옹기종기 앉아 강의를 듣는 외국인. K기업가 정신을 배우기 위해 진주를 방문한 미국 콜럼버스 주립대 총장과 학생입니다. 2018년 한국경영학회가 진주를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수도로 선포한 후 K기업가 정신이 널리 알려지자 멀리서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특히 4일에는 진주시 진주 K기업가 정신재단, 경상국립대, 콜럼버스 주립대 사자 간에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양해각서에는 K기업가 정신의 세계적 확산은 물론 양도시의 교육, 문화, 산업 홍보를 위한 협력 등이 담겼습니다. Right now, we're trying to learn as much as we can about K entrepreneurship. In Columbus, we have a concept called servant leadership, and it very much aligns with K entrepreneurship. And it's understanding what are the highest priority needs of the community and how do we serve those needs. 주립대 관계자들은 1박 2일 진주에 머물며 아름다운 진주의 풍경을 두 눈에 담기도 했습니다.
What is my impression of Jinju? I love it. Been able to visit the city. We've been able to have wonderful meals. But yesterday we visited the Lantern Museum and got to go on a tour of the city in the evening and visit GNU. And so everything has just been wonderful and fantastic. 남영 조식 선생의 사상을 시작으로 4대 대기업 창업주를 키워낸 진주 K기업가 정신이 알려진 지도 8여년. K기업가 정신은 지역을 알리는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제, 특히 우리 진주로 봐서는 문화, 산업적 주제가 동시에 거론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진주의 발전에도 그렇게 앞으로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올해도 국제포럼 등을 통해 진주를 알리는 데 기여할 K기업가 정신. K기업가 정신이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날이 기대됩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농가 소득 창출 측면에서 남해 마늘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효자 작물 중 하나죠. 특히 해풍을 맞고 자라 미네랄이 풍부하고 특유의 알싸한 맛과 향이 일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남해 마늘이 초매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을 김동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매장의 아침, 수북히 쌓인 마늘을 두고 사람들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경매자의 말과 손짓에 시선이 쏠리고 입찰표엔 저마다 자신이 희망하는 가격이 적힙니다. 5일 열린 남해 마늘 초매식 현장입니다. 지난해 수확을 앞두고 벌마늘 피해로 시름이 깊었던 것과는 달리 올해엔 마늘 성장에 적합한 생육 환경이 만들어져 농가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작황은 예년에 비해서 좋아서 생산량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우리 중매인들이 합심을 해서 우리 농가 소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올해 단위 면적당 마늘 수확량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도 내외의 적정 온도와 병해충 피해가 적었던 덕분입니다. 유례 없이 기후 조건이 좋아서 마늘 작황이 좋습니다. 특히 한 20% 정도가 수확량이 상당히 정대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늘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시세가 유지되지 않나. 올해 초매식 출하량은 지난해에 비해 약 3톤 증가한 55톤. 경매 결과 킬로그램당 평균 단가는 4,605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1,000원가량 오른 수준입니다. 다만 1등급 마늘 단가는 오히려 1,00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작황 호조로 상품성이 높은 마늘 수확량이 크게 늘어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작년에는 벌마늘이 많아가지고 1등급이 출하 비율이 그게 정말 작았거든요. 이게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과잉 경쟁이 붙었고 등급이 높은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농협 측은 앞으로 진행될 경매 과정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에도 농가의 표정이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생산비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해마다 지역 내 마늘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448헥타르였던 지역 내 마늘 재배지는 올해 386헥타르로 줄어들었습니다. 마늘 주산지라는 명성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이 남해 마늘은 지역 특산품 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데요. 최근엔 고령화와 이상 기후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시마늘 단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서 나온 좋은 종구를 지역 농업인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농기계 지원 사업이라든지 생분해성 비닐 지원 사업, 그리고 포장재 지원 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 출하에 들어간 남해 마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마주한 어려움을 딛고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진주시 초전동 장제교에 보행로가 설치됩니다. 장제교는 2006년 준공된 교량으로 차량 이동과 보행자 이용이 혼용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돼 왔습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이 보행로 건립을 요구하자 시는 예산 1억 원을 투입해 보행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길이 34m, 폭 2m 규모의 보행로는 7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사천시가 용현면 신봉리 시도 5호선 석거리에서 스카이 주택 단지까지 구간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공사는 지역 주택 단지와 농촌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구간입니다.
확장 개통 구간은 폭 8m, 총 길이 213m며 사업비 1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남해군이 5일 보물섬 남해FC 클럽하우스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클럽하우스는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과 정서 신체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훈련 공간입니다. 사업비 98억 원이 투입된 시설은 연면적 2,7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내부엔 숙소 45개실과 학습실, 다목적실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군은 시설 운영에 걸림돌이었던 학생 선수의 전입학 문제와 위장 전입 논란이 문체부, 교육부의 유권 해석 등을 통해 해결됐다면서 지역이 청소년 체육 중심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강 사장은 카이의 최대 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을 방문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 장성 출신인 강 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운 뒤 임명된 바 있습니다. 강 사장의 임기는 오는 9월 초까지로 3개월이 남은 상태입니다. 거주지 인근에서 생필품이나 식료품을 구할 수 없는 식품 사막화 현상이 경남 농촌에서 심각하다는 소식 저희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양군 마천면에선 생필품을 실은 차량이 운행된다고 하는데요.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10여 가구 170명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함양군 마천면 창원마을. 마천면의 중심부인 당흥마을 다음으로 인구가 많지만 마을 안에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가게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트를 가려면 길게는 3시간마다 한 번씩 오는 버스를 타고 4km를 가야 합니다. 어렵게 장을 보더라도 지리산을 껴 가파른 마을의 지형은 대부분 고령인 마을 주민에게 큰 부담입니다. 잘 걸어 다니기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 많거든. 한 번 가면 이제 택시 타고 오고 그래. 통계청의 농림어업 총조사에 따르면 함양군 마을의 86%는 이처럼 소매점이 없는 식품 사막화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리산 마천농협과 함양군이 찾아가는 행복 전빵 사업을 본격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천면의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생필품 판매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이장회의와 현장 방문을 통해 파악한 물품 수요를 바탕으로 9일부터 운영됩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소매점이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이 고령화로 지금 이 마트에 이 소매점에 못 오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시산 흑돼지 감돈이하고 아이스크림, 생필품 이런 것을 함양군은 앞으로도 경로당 양곡과 부식비 지원, 영양제 공급 등 식품 사막화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식품 사막화에 따라서 우리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면서 해 드시는 것도 영양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본인 자의적으로 해 드실 수 있도록 지역 소멸 위기로 부상하고 있는 식품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이동 전빵 등의 행정 지원이 본격화된 상황. 지역사회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라는 장기적 과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가 지난 4일 제4기 공공건축가 위촉식과 성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년간 운영된 공공건축가 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롭게 위촉된 제4기 공공건축가들과 함께 진주시 공공건축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진주시는 2019년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87건의 공공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제도 도입 후 공공건축 분야에서 대통령상 수상 등 10건의 수상 실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남해군이 4일 장항숲 일원에서 바다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군 관계자와 어업인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선 해양수산 분야 유공자 표창과 수산종자 방류 등이 이뤄졌습니다. 군은 이날 볼락 19,000미를 방류했으며
남해 유치원 원생 40명이 방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바다의 날은 해양수산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올해 30번째를 맞았습니다. 여름의 무더위를 식혀줄 하동 섬진강 문화제첩축제가 오는 20일부터 사흘간 진행됩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제첩축제는 별천지 하동, 섬진강 제첩과 힐링이라는 주제로 하동 송림공원과 섬진강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찾아라 황금 제첩과 거랭이 제첩잡이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섬진강 치맥 페스티벌, 힐링 버스킹 등의 공연 시간도 마련됩니다. 진주시 농민회가 5일 문산읍의 한 농지에서 통일쌀 모내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에 농업을 살리기 위한 농업민생4법 등을 추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평화 통일을 위한 통일쌀 모내기 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사천문화원장에 고병호 전 사천시 국장이 당선됐습니다. 이번 임원 선거는 이은식 사천문화연구소장과 고병호 사천문화원 운영위원회 양자 구도로 진행됐습니다. 5일 열린 선거는 회원 522명이 투표에 나섰으며 고병호 후보가 과반 이상 득표했습니다. 신임 원장 취임식은 오는 7월 10일에 열리며 임기는 4년입니다. 경남 해역에 해파리 대량 출현 예비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특보는 고성과 거제 해역에서 고밀도 해파리 유체가 발견됨에 따라 지난 4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내려졌습니다. 경남도는 어업인과 해수욕객 해파리 쏘임 사고 최소화를 위해 해파리 폴립 제거와 구제 활동 등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지난 4일 오후 5시 2분쯤 하동군 금남면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만에 진압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영농 부산물 소각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23분쯤 진주시 이반성면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5대 등 장비를 투입해 불을 1시간 만에 진화했습니다. 두 산불 모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장마철이라는 말보다 국지성 집중호우, 예고 없는 재난, 또 때이른 폭염과 같은 표현이 더 익숙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만큼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자연재난 역시 갈수록 예측이 어렵고 피해도 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 시간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함께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및 대책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박명균입니다. 예,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지사님 먼저 올해 여름철 기상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은 6월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대체로 높고 7월과 8월은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이렇게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특히 7월과 8월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어서 폭염 일수가 늘어나고 밤에도 기온이 잘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폭염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올 여름철은 대기 불안정,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수량은 평년과 유사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발생한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10년간 그 상황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의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174명입니다. 예. 경남 지역의 해당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풍수의 발생 현황이 최근 10년간 총 14건이 있었습니다. 예. 인명피해가 2명, 이재민이 한 3,468명, 재산피해가 2,356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피해 발생 유형을 보니까 하천, 저지대, 산사태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그 우리 경남 지역에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인 산청, 하동은 산사태 등의 위험이 높은 상으로 인근 지역 주민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네. 이에 산불 피해 지역 내 급경사지, 주택 배후 사면 등 산사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안전조치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최근에 도내 곳곳에서 평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한 강우 발생과 또 유례 없는 폭염 등의 이런 자연 재난을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도민들께서는 경남도가 올여름 자연 재난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응 방향과 주요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도는 그 기상 상황에 따라서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존의 9개 유관기관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낙동강 홍수통제소, 한국철도공사 등 12개 기관을 확대해서 21개 유관기관을 참여시켰습니다. 예. 또한 시군과의 유기적 소통 체계를 통해 경남도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 풍수의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우리 도는 산사태 우려지역, 하천 범람, 침수 위험지역, 반지하와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 그리고 공공민간 건설 공사장 등 4대 주요 재해 취약지역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별도로 지정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폭염 대응을 위해 장마 직후 한 2주간 저희들 폭염 총력 대응 기간으로 지정하고 마을 단위 폭염 마을 책임자를 지정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경남도는 사전 대피와 구호 중심의 대응을 통해서 인명피해 제로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여름철 보호 대책이 중요할 텐데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난에 대해 최우선 원칙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이나 노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피 도우미 이런 걸 이제 지정해서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난 시 신속한 구호 지원을 위해서 뭐 일시 대피자용 재난안전 구름이라든지 그걸 한 저희들이 2,500세트 준비하고 있고 응급 구호세트 저희들 한 5,500세트 그 다음에 치사 구호세트 1,400세트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대피를 한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대피 기간이 오래되면은 좀 피로하고 지칩니다. 그래서 이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랜 기간에 머무르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시설, 그런 숙박 시설이 갖춘 그런 그 대피 시설을 저희들 많이 확대해서 장기간 생활하더라도 불편하지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하실 내용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우리 도는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도민의 작은 관심과 준비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 행동 요령을 한 번쯤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경상남도는 여러분과 함께 올여름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난이 점점 잦아지고 또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만큼 행정의 철저한 준비와 함께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부지사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현충일인 금요일에는 외출하시기 좋은 맑고 화창한 날씨 전망되는데요. 우리 지역의 현충시설을 찾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에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에 14도에서 1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산청 29도, 함양과 하동 28도 전망됩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8도, 세종 1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5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샘물, 만조 시각은 저녁 6시 14분, 간조 시각은 오전 11시 37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말까지 계속해서 맑은 하늘 보이며 외출하시기 좋겠는데요. 다만 월요일 오후부터는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